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43번부터 45번까지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5문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경 본풀이는 자청비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제주도 서사무가이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사무가라고 했을 때 서사라고 하는 거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걸 말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웹툰도 다 서사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사적 갈래가 이제 소설이죠. 무가는 춤추는 노래가 아니고요. 무당의 노래입니다. 무당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당이 굿을 할 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노래를 지금 채록을 한 것입니다. 자, 세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경신이라고 해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거고요. 그리고 무당이 모시는 신인 겁니다. 본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풀이는 이제 근본을 근본이거든요. 근본을 풀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을 풀어내다. 그러니까 신이 되기까지 이제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 신의 내력담, 자기가 모시는 신의 내력담, 어떻게 해서 신이 됐는지를 담은 내용을 무당이 하는 것을 채록한 겁니다. 육지에서는 이것이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서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이 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청비를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청비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을 받거나 사회적 제약 나왔습니다. 여러 난관을 봉착하다 난관 나왔습니다. 그때 자청비는 거짓말을 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동질성을 이루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수용을 얻기도 하고요. 상황을 미리 조작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유인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쌤이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좀 조그맣게 줄이고 제 본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입니다. 자, 환상적인 존재이죠, 인물이죠. 우리 옥황상제는 옥황상제 할 때 그 옥황입니다. 그리고 문왕성이라고 하는 거 별이고요. 그러니까 선관이죠. 하늘에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관입니다. 문도령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랫마을에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를 하러 갑니다. 자, 스타 강사인가 봐요. 공부하러 간대요. 자청비가 우리 자청비를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문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인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거무 선생께 글 공부를 하러 간다 하니 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났다.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께 글 공부하고 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도령이라고. 자청비하고 자청도령은 이름이 좀 비슷하죠. 같이 버타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은 선선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청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에 세워두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까 자청도령이 글 공부하러 가고 싶다 했는데 대감이 이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펄쩍 뛰었다.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쓴단 말인고. 자, 무슨 상황인지 좀 알겠네요. 자청비는 여자아이네요. 그죠? 어머니도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죠?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집에서 살림살이 배우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성으로서 사회적 제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버님 어머님, 늙음하게 딸 자식이 하나 얻었는데 내일이라도 아버님 어머니 세상을 떠나면 기일제 살 때 축지방은 누가 쓸 겁니다. 제사 지낼 때 써놓는 거. 그 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자청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에게 오라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저 집안의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해서 축지방에 쓰게 해주세요. 자청비 말을 들은 대감은 설득을 당했네요. 마음이 움직였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구나. 늙음하게 귀한 딸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 길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 쓰도록 기특하구나. 공무선생께 글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요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 제약인 거죠. 여자는 공부를 못하는 사회적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하나를 안고 붓도 몇 자루 감아지고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 드리는 둥 마는 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에 보니 문도령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청비는 시침이 뚝 떼고 다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건 속임수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남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질성을 이루어서 상대방인 문도령의 수용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겠지. 수용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청도령인데 눈이 있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기죠. 그죠? 자청비. 옥황상제 문도령이요.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 훑어보고 갸우댔다. 아무리 남매지간이라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자청도령이 곱상을 아가씨를 믿겠구나. 그리고 문도령, 자청도령은 사실은 자청비죠. 아랫마을 건무선생한테 글 공부를 하러 배우러 가게 되겠습니다. 자청도령이 자청비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문도령은 자청비와 혼인을 합니다. 이들을 시기한 하늘의 무리가 문도령을 죽이게 되네요. 그리고 군주를 보내서 자청비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청비는 그때 매미 등의 봉황새를 문도령 있는 방에 걸어둡니다. 뭔가 미리 상황을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위에 보면 우리 난군이, 그러면 난군은 우리 문도령이죠.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그걸 데리고 깔아 앉아 보십시오. 좀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무쇠 방석이 있네요. 이것도 상황을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하였다. 그럼 무쇠로 만들었으니까 무겁겠죠. 어찌나 무겁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로 그건 잘못하다가 무슨 변이라고 당하는지 모르겠어. 군졸들이 겁이 나서 선뜻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은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놈들아, 걱정들 하지 마라. 그래봐야 죽은 목숨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 이미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주열주열, 주얼주재열, 매미 등의 봉황새가 꺽꺽거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린 거죠. 미리 상황을 조작한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문도령이 코 고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이 죽은 게 아닌가? 하고 그때 머슴이 미리 상황을 조작한 거죠. 자청비가 시킨 대로 전부 다 상황을 미리 조작한 겁니다. 손을 한번 탁 쳤다. 화들짝 놀란 군졸들은 집어먹고 도망쳐버렸다.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서척 꿈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갖가지 꽃을 얻어왔는데 살살이꽃, 살이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가 피살이고 피가 살아나고요. 도환생꽃, 다시 부활하는 꽃을 남편 시체 위에 뿌리자 문도령이 기지개를 펴니다. 전부 다 전기적 요소입니다.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잘 잤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주변에 있게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리고 소상이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살아났구려 하고 이제 중간에 블라블라 한 거죠. 문도령은 자청비 기시에 이게 꾀입니다. 꾀 지혜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 옥황 천자국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천자가 원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황상제의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이 혼란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 옥황상제 천지왕이에요. 옥황상제는 천지왕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방을 붙들다.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갈라주겠나. 자청밀은 문도령과 함께 서천곳밭에 와서 술의 멸망 악심꽃이라고 하는 꽃을 들고 갔답니다. 술의 멸망 악신곡은 뿌리면 뿌리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문도령,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전쟁터죠. 전쟁터로 가서 수삼만 명의 군사가 칼을 들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자청비는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술의 멸망 악신꽃으로 동서로 뿌렸습니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산밭에 늙은 삼스러듯이 동서로 쓰러지며 목숨이 끊어져 버렸다. 나는 평정되고 천자국은 평온해졌다. 천지왕은 기뻐서 둘 공을 취하였다.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 기름진 땅을 갈라주겠노니 잘 맡아 다스리고 했다. 자청비는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 수 있도록 씨앗을 달라고 했네요. 하느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제주 땅에 내려와서 오곡 씨앗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경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제주 백성들 농사짓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천지왕은 자청비를 기특이 여기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곡식을 내려줬다는 참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부채도사 무도사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번의 정답은 비현실적 소정도 1번이 되겠네요. 44번 문제는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청도령을 만날 걸 제안했고요. 대감은 부모 제사를 걱정히 기특히 여겼고요. 군졸들이 문도령이 살아있다고 여기서 겁을 먹고 도망갔고요. 난을 익히는 군사들은 술의 멸망 악신꽃에게서 숨이 멎었고요. 천지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자청비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방을 붙여서 자청비하고 문도령이 찾아온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자청비가 자청도령을 행사하는 것은 문도령과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한 속임수다. 계집아이가 글 배워서 무엇하냐는 것은 사회적 제약이다. 그렇죠. 자청비가 무쇠방석을 우리 난군이 깔고 앉은 방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도망갔죠. 그리고 매미 등의 박수 소리 등을 이용한 것은 상황을 미리 조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 땅에서 오곡의 씨앗을 달라고 한 거는 세경신으로 면목 맞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